자, 경계는 선이다.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죠. 경계는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대상에 나오겠나요? 지적도에 나오겠나요? 경계는 선이네.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이 경계는 선이니까 토지 임야 대장에는 안 나오고 어디 나온다? 지적도 임야도 나오겠죠. 앞에 용어 정했듯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굴곡점이죠. 뭐로 연결했다? 직선으로. 그 다음에 둘째, 경계는 폐압된 닫혀있는 다각형의 형태로 삼각형 모양도 있고 사각형 모양이 있겠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된다. 그 다음 밑에 법령상 경계 의미 있죠. 민법에서 경계 같은 거 나옵니까? 담장, 상린. 민법상 경계는 사실상 경계입니다. 실제 경계. 담장, 경계표 같은 거 있죠. 여기에 민법상 경계. 적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공간정보관리법인 이 법상 경계는 실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는 어디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간혹 시험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나오는 것이 실제 경계하고 담장이죠. 지적도, 임야도 경계하고 다를 수 있다.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지적도, 임야도처럼 청량리에서 작성되어 있는 지적도, 임야도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지적도, 임야도를 처음부터 잘못 작성할 수 있나 없나요? 지적 청량을 기준점을 설정해 청량을 하면 지적도가 100번째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소유자가 담장을 잘못 이렇게 지적도 똑같이 설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도면을 보고 이렇게 지적도 그 담장 설치하는 거 아니죠? 그냥 자기 땅이라 늘 쏘는데 그냥 담장 쭉 설치할 거 아니야. 그런데 청량해 보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이때는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다르죠. 뭐가 기준? 도면상 경계 기준이라고 원칙은. 그런데 지적도 잘못 작성될 수 있다 없다? 청량하는 사람이 기점을 잘못 선택했다고 100번지 그 도면을 처음부터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100번지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그럼 이때는 지적도 기준하면 안 되죠.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잘못 작성되어 있으면 그때 예외로 실제 경계에 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민법상 경계인 실제 경계가 기준이 아니고 공간정보관리법상 경계인 지적도, 임야도상 경계가 기준이다. 이렇게. 여기 지적법의 공간정보관리법을 배우시면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가시면 뒤에 중개실무 파트 있죠. 중복되는 게 워낙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경계 결정의 원칙은 경계는 당연히 사람이 민간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 국가에서 청량을 해서 정하겠죠. 국정주의. 경계는 곡선이 아니고 뭐 직선주의. 경계는 0.1mm 선이에요. 이게 0.1mm 선이라고. 면적이 있어 없어요? 0.1mm 선이야. 그냥 쪼갤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토지 분할은 가능하지만 경계는 선이에요. 선 자체는 분할이 안 된다고. 축척 종대의 원칙은 만약에 축척이 다르다. 6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다. 뭐가 큰 축척이라고요? 600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걸 합칠 때는 뭘 보고? 큰 축척에 따라서 정해야 되겠죠. 축척 종대 따를 종자 큰 축척에 따라서 정해라. 축척 종대 원칙. 한자다. 한자. 경계는 부동성의 원칙이다. 경계는 토지 이동이 없으면 그대로 딱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경계 결정 기준 거기서부터 시험 나와요. 경계 결정 기준이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잘 나와요. 지상 경계. 지상 경계는 도면상 경계가 아니죠.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 소관청이 지상 경계 밑을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적 때는
이어져 있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 연접되어 있는데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경계는 구조물이 있겠죠. 실제 경계 있겠죠. 뭐를 기준하는가? 중앙. 예? 시골 가면 농지 있죠. 농지. 농지 요 사이에 농로가 있나요? 없나요? 높낮이가 없어. 여기 뭐를 한다고? 중앙. 예? 높낮이가 있다고. 2번. 그럼 어디? 높낮이가 있다고 이렇게. 상단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상단 자르면 얘는 떨어 죽어요. 하단이야.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을 지상 경계 기준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도로, 구구 등의 절토 동그라미. 절토된 부분이 있다. 도로가 있다고 이렇게. 국어. 절토된 부분이 있어. 어디? 상단 부분. 절상 그렇게 나중에 암기해요.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바다, 수면 접하고 있다. 최대 만조위. 수면이면 최대 만수위. 물이 꽉 찼을 때요. 그게 토지 경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밑에가 공유 수면 매립 토지. 바다를 매립했죠. 토지 중에서 제방 등을, 제방도 토지다. 지목이 제방이 있었잖아요.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다가 있죠 여기. 이게 바다요. 제방이야 이게. 제방을 토지에 넣어서 제방을 편입시켜서 등록하고 싶다고. 나중에 이걸 제방할 때 제자가 이게 제자거든요. 네? 바다 쪽을 제외지라 해. 요 안쪽을 제내지라 합니다. 그러면 토지 경계 기준할 때 제방을 포함시켜서 토지에 등록할 때는 이쪽이 바깥쪽이죠. 바깥 외자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 네? 물 있는 쪽을 제외 바깥쪽이라 이야기해. 사람이 사는 이쪽을 안쪽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토지 경계는 뭐라고? 안쪽 이쪽 기준이 아니고 뭐 바깥쪽 어깨 부분.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어깨 부분. 여기 이게 어깨래 어깨.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가 있다고. 지상 경계 밑줄 하시고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작은 글씨 있죠. 소유자가 다르다 밑줄. 다르면 위에 5가지 중에서 1, 2, 3번 세 가지는 중앙이다, 하단이다, 상단이다. 거기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여기 갑 소유 토지고 을 소유 토지요. 예? 을이 여기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원칙은 소유자 같으면 구조물 중앙이죠. 그럼 설치한 사람이 이 사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땅에 구조물 설치했겠지. 그러면 원칙은 중앙인데 이 사람이 구조물 설치한 사람이 소유자 다르죠 지금. 다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앙이 기준이 아니고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면. 담장을 설치했는데 을이 담장을 설치하잖아요. 소유자 같으면 원칙은 어디? 중앙인데 소유자가 담장을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럼 을이 자기 땅에 담장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중앙이 아니고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1, 2, 3번만 예외요. 바다하고 접한 그걸 따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만. 그래서 그림이 있죠. 그림이 중앙이다, 하단이다,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상단, 최대 만조, 최대 만수이. 바다하고 접하고 있으면 바깥쪽 어깨 부분. 그림 보시고 이해하시고. 이번에 박스 밑에 2번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지적도, 임야, 도상, 경계는 선이죠. 도면상 경계다 그러면 선 아니요? 선이 아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뭐로? 둑이나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지상 경계는 도면상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둑, 담장
등으로 표시한다 있고 3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밑줄.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금 도면상 경계가 아니고 지상에 툭 담장 설치했죠. 했다면 그걸 어디에 적는다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기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밑줄. 토지이동을 오늘 용어 정의했죠. 표시가 뭐예요? 몇 가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로 정해진다. 있던 토지 표시가 바뀐다. 변경되거나 바다로 돼서 말소시키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 하죠. 토지 이동이 있으면 표시가 바뀌면 지상 경계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새로 정하겠네. 그때는 어디에 적어서 관리하라고? 지상 경계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작성 관리하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기재사항도 밑에 2번에 쭉 나와 있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올릴 것이 특이한 것이 밑에 네 번째 경계점 위치 설명도 지상 경계입니다. 둑 담장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도 또 기재사항이고 밑에 미음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연계하는 사항 보니까 뒤에 경계점 사진 파일이 있나요? 지상 경계니까 현장 나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그래야 확인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지상 경계점 등록 보니까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하는데 등록사항이 뭐인지 그걸 물어요. 가장 핵심 표현이 지상 경계점 등록 보니까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런 게 핵심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조금 난이도 있는 것이 4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 타이틀 밑줄. 토지 분할할 때 지상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원칙이 분할할 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어디에 걸리게 하면 안 되겠어요? 당연하겠죠. 토지를 이렇게 일필지 안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쪼개는데 이렇게 쪼개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예외가 있다. 이제 예외가 시험 나오겠죠. 다음의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인접 토지 소유자고 소송이 붙은 거야. 소송이. 여기까지가 내 땅이네 이 땅이네 이렇게 붙은 거야. 그래서 판결이 나왔어요. 갑 소유 토지, 을 소유 토지죠. 을이 지금 여기 건축물 건축하고 있잖아요. 소송결 판결 나왔어요. 이렇게 잘라라. 판결 나올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잘라야지. 그러잖아요. 그 다음 밑에 공공사업 밑줄. 앞으로 이제 공통이 공공사업용 지목하게 되면 줄여서 이렇게 해요. 공공사업용 토지 지목하게 되면 암기사항 때문에 그래요. 학교, 길, 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교 용지 있죠. 길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어요. 도로 있나요? 철도 용지 있죠. 여기에 길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은 많다고. 물, 하천 있나요? 유지도 물이 고여있죠. 국어, 제방도 물을 막죠. 수도 용지. 학교, 길, 물 하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학교, 길, 물, 학교 용지 있죠. 도로, 철도 용지는 뭐? 길. 나머지는 다 물. 그게 공공사업용 지목이야. 지목으로 된 토지를 분할할 때 학교를 만들려고 토지를 잘라보니까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나 없나요? 여기가 지금 현재 동네라고 건축물이 막 있겠죠. 이렇게 학교 용지를 만들려고 토지를 분할해보니까 이렇게 걸리더라고. 저희 고모집이 저기 진영 아시죠? 진영단감. 옛날 도로가 이렇게 조만했다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2층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이겠죠. 그 촌놈이 1층에 살다가 고모집 놀러가면 어지러워서 밑에 쳐다보지 못하는 거야. 2층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도로 확장한다고 이렇게 잘랐어. 건물에 걸려야 안 걸려요. 이게 공공사업용으로 자를 때는 건축물 걸리게 결정한다고. 그래서 고모집이 반토막 났어. 공공사업 때문에, 도로 확장 때문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예를 한 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여기 한 개 동네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 지구를 결정해서 잘라보니까 건축물 걸리더라고. 요만큼 도시개발 사업 지구라고 토지 잘라보니까 건물에 걸릴 수 있나 없나요? 할 수 없이 결정해야지. 그 다음 밑에 국토계획법 둘째 줄 지형 도면이 고시된 지역. 지형 도면 고시 들어보셨어요? 용도 지역 지정할 때 용도 지역에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지형 도면 고시한다. 들어보셨죠? 고시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선 밑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선을 잘라보니까 이렇게 잘리더라고. 계획대로 잘라보니까 이렇게 잘릴 수 있나 없나요? 할 수 없이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네 가지 경우 빼고는 원칙은 지상 경계는 어디에 걸리게 하지 말라고 건축물에 걸리게 하지 마라. 네 가지 경우에는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이것 나중에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선에서 판공도도 이렇게 암기해. 암기사항이다. 그 다음 밑에도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지상 경계점에 청량할 때 경계점 표시 말뚝 박아서 청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돼. 거기 지금 위에 네 가지하고 밑에 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있죠. 네 가지. 그거하고 밑에 보시면 1번 도시개발 사업 등 있죠. 2번 공공사업 있죠.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선 있죠. 그건 중복이라고. 중복되는 것부터 먼저 뽑으시라고. 공공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주구 결정이거나 또는 도시관리 계획선 넣으면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고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공통사항부터 이해하시고 밑에 5번은 다음 주에 도시개발 사업을 보신 다음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 넘기시고 거기 위에 판례가 있나요? 판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2번 판례 있죠.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확정 있죠. 민법상 경계는 실제 경계죠. 공간정보관리법상 경계는 선이죠. 다르면 원칙 뭐가 기준? 지적도성 경계가 기준이다 그랬죠. 예외가 있다. 청량 잘못하면 예외로 실제 경계에 이해한다 그랬죠. 그 판례가 지적법, 옛날에는 지적법이라 했어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의 1필지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조사 청량한다 그랬잖아요. 청량에 등록이 되면 그 토지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특정이 된다 했죠. 이미 지적공부상 지적도상 경계로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칙은 기준이 뭐다? 지적도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한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겠죠. 청량을 잘못했으니까.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뭐가 실제 경계에 의하여 확정이 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은 뭐요? 지적도상 경계에 의해서 특정이 된다. 그 다음 이제 면적. 면적은 2차적 지적이기 때문에 경사면 아니고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랬죠. 면적은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1번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인데 어디에 등록된다고요? 괄호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결정 등록된 1필지의 수평면, 수평밑줄. 다음 주에 지적 공부할 때 면적은 어디만 등록되는가 그걸 배우신다고. 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면적 등록 단위는 현재는 미터법을 쓰죠. 미터법을. 양가로 이번에 미터법 있죠. 동그라미 이번에
현재 공부에는 토지 임야 대장에는 면적이 제곱미터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현장에서 그럼 우리가 중개할 때는 미터가 많이 사용해 왔나요? 평수가 평단위가 평을 많이 써왔죠.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지금 매매 목적물 토지가 600제곱이다 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힐 거 아니야. 그럼 평으로 환산해서 설명할 줄 아시게 되겠다. 그게 아주 옛날에 시험 한번 나왔어요. 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600제곱이죠 지금. 그러면 제곱미터 앞에 있는 숫자가 크겠나요? 평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크겠나요? 제곱미터 더 크죠. 그러면 곱하기 0.3025. 우리 0.3 곱한다 이렇게 하죠. 정확한 숫자는 0.3025야. 평을 미터로 환산할 때는 평 숫자가 평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미터 앞에 붙어있는 숫자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면 평 곱하기 3.3 이렇게 하죠. 저거 3.3058이야.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경우 미터 나누기 0.3025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곱하기를 나누기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밑에 박스에 있죠. 그 다음에 3번의 면적 측정 대상은 이것도 나중에 측량할 때 정리해야 되는데 면적 측정은 오늘 들어보신 게 분할할 때 면적 측정해야 하네요. 지적 측량은 표지사항 중에서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또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적 측량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가 100제곱이었는데 이걸 쪼갠다고 분할한다고 면적 측정해야 하네요. 100번지 100의 6 하려면 면적을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 면적 측정 대상인가 아닌가도 지목은 면적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지. 합병은 따로 측량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합병은 중간에 선 말소시키고 각 필지 면적을 더해버리면 되니까 면적 측정 안 한다고. 근데 늘 답은 지목 변경이나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지적 측량도 하지 않고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기준 잡아 두시면 돼. 그 밑에 사유가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그걸 다 암기하실 게 아니고 옆에다가 X 두 개만 해보세요. 합병 X, 지목 변경 X. 지번하고 면적과 관계 있어 없어요? 지번 변경 그런 것은 면적과 관계 없죠.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6월달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암기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동으로 인한 면적 결정 방법도 토지 이동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하셔야 돼. 넘기시고. 이제 면적을 물으면 반드시 묻는 부분이 면적의 결정 및 끝수 처리되어 있죠. 그걸 시험에 물어요. 그럼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적도 축척이 얼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 2400분의 1처럼 이상인 경우. 2번에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뒤에 밑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밑에 500분의 1. 다음 주 가시면 토지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 대장에만 올라가는데 대장에 올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면적을 결정할 때는 어디까지 대상에 올릴 것인가 결정이 돼야 되고 계산한 값 중에서 끝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단원인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지적도 축척에 따라서 1000분의 1 이상 돼 있죠.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있겠죠. 여기 작성 지역의 면적 결정하고 끝수 처리 방법.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또는 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얼마라고? 500분의 1 지역하고 끝수 처리 방법이 달라요. 결론은 1000분의 1 이상 지역에서는 토지 임야 대장에 면적을 올 때 어디가 올리는가? 1단위까지만.
정수까지만 올려요. 소수점 이하는 안 올린다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소수점 이하 자리가 나올 수 있나 없나요? 요 끝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여기 600분의 1하고 500분의 1은 면적을 등록할 때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올려요. 등록 단위가 다르죠 지금. 여기는 1단위까지만, 여기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뒤에 두 자리 세 자리까지 계산될 수 있잖아요. 요 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시험이다. 면적을 물으면 이걸 묻는다고. 자 보세요. 설명드리고 여기 1000분의 1, 1200분의 1 지적 축적에서 면적을 계산하니까 1029.5, 1029.4, 1029.6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면적이 되면 축적이 주어지면 선을 잘라야 되겠죠. 1000분의 1 이상은 어디까지 올린다고요? 1029까지 올린다고. 계산해 보니까 소수점 이하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기준은 5를 기준해서 5 미만이면 버리고, 버려서 얼마만? 1029만. 5 초과이면 올려서 얼마로? 1030으로. 그러면 끝수가 딱 5죠. 요거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끝수가 딱 5인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요거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려서 1030으로.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1028.5가 될 수 있네. 그러면 여기에 5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 0이나 짝수이면 버려서 1028로. 5, 4, 5, 2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릴 때는 앞에 자리가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올린다 그 말은 홀수이면 올려라 그 말입니다. 1029.5이면 딱 5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죠. 올려서 1030으로. 1028.5이면 딱 5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니까 버리라. 1028로. 됐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0.1까지 올리죠. 1029.5 1029.551 1029.56 이렇게. 여기는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소수점 이하 여기까지죠. 그러면 5를 초과하니까 올려서 얼마로? 1029.6으로. 아 이거 잘못됐다. 1029.54면 5 미만이죠. 버려서 1029.5로. 딱 5인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려서 1029.6으로. 1029.45일 수 있네. 그럼 여기까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죠. 딱 5인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려서 1029.4로. 5, 4, 5, 6은 똑같다고. 축척이 주어지면 여기부터 자른 연습해야 되죠. 아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딱 5인 때만 유의하시면 되죠. 4는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니까 5인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려서 홀수이면 올려서 그게 5, 4, 5, 2입니다. 그걸 말로 풀어놓은 것이 거기 1번에 기억 보니까 이 지역 토지 축척이 1000분의 1 이상이죠. 50페이지에 지금 기억이 이 지역 토지 면적은 1제곱까지 올린다. 그 말은 정수까지 올려라 그 말이죠. 이 니은 토지 면적에 1제곱 미만 소수점 이하가 있다 그 말이죠.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이다. 1029.4라고 미만이면 버려야 되겠네. 그럼 1029로 올리면 되겠죠. 그죠? 0.5 초과이면 올려서 1029.6이야. 초과니까 올려서 1030으로 그 말이죠. 딱 5인 때 끝수가 5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뭐? 버려서 홀수이면 올린다. 5, 4, 5, 2이라 해요. 다만 1000분의 1 이상 축척을 가진 토지 면적을 측정하니까 0.7제곱이야. 0.7제곱이면 1 미만이죠. 이걸 얼마로 올리라고?
1로 올려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600분의 1, 500분의 1 면적 측정해 보니까 0.08 나올 수 있나 없나요? 0.1 미만이네. 얼마로 올려라고? 여기는 최소 면적 단위가 뭐? 0.1로. 여기는 1 미만이면 1로. 0.1 미만이면 0.1로 그 말이야. 밑에 2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500분의 1 적었죠. 이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소수점 한 자리까지 0.1까지 올려라 그 말이죠. 미연 똑같아요. 토지 면적의 0.1 미만의 건수가 있다. 1029.54가 있다. 4 끝자리가 있죠. 건수가. 그러면 5 미만이니까 버려서 뭐 1029.5로 하면 되고 1029.56이면 5초가죠. 올려서 1029.6으로 딱 5인 때 똑같아요.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고 똑같죠. 1필지 면적이 1제곱 미만이면 0.1로 한다. 그죠? 그걸 밑에 다시 표로 만들어 놨죠. 밑에 5번의 면적 측정 방법은 나중에 정리할 내용인데 전자면적 측정, 전자면적 계산법이 있고 옆에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죠. 결론은 전자면적 계산법은 다음 주 배우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으면 도의 지역, 일반 지역이면 전자면적 계산법. 옆에 그럼 한 개만 하시면 되겠네. 두 개로 딱 나눠지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은 어떤 청량 방법? 경위의 청량, 경도 위도를 가지고 청량하는 방법. 경위의 청량 방법으로 세부 청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뭐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어떤 면적? 좌표가 핵심이야.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야 한다. 기출 질문이 있죠. 지상 경계를 구획하는 지상 경계입니다.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 결정한다. 했죠. 세 가지 경우, 다섯 가지 중에서 중앙, 하단, 상단 있죠. 2번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한다.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죠. 평균 하면 안 돼요. 최대 만조, 최대 만수위. 3번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려 한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법원의 확정 판결 잘라보니까 건축물 걸리게 할 수 있고 공공사업 걸리게 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 지구, 사업지구 경계 결정에 잘라보니까 건축물 걸리게 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 있다. 판공도도.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뭐가 바뀔 수 있어요? 지상 경계가 바뀔 수 있죠. 새로 정할 때는 어디에 적어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얼마로? 0.1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면 500분의 1이요. 그렇게 아셔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주어지면 어디까지 자르시고 1029.5까지가 등록 단위 아니요? 51이 끝수 아니요? 51은 5초가네. 51은 5초가잖아요. 그러면 올려서 1029.6으로 등록한다. 오늘 여기까지 밖에 못하겠다. 그죠? 지적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개념 중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용어 정의에서 토지 표시란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대부분 배우시는 게 공간정보관리법은 토지 표시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지적 공부 다음 주 배우시면 소유자가 항상 일부 등록되지만 주된 내용은 토지 표시를 등록하고 등록된 토지 표시가 다음 주에 바뀌면 이동이 있으면 다시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면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촉탁제도 배우시고
소유자가 모르면 바뀐 일을 모르면 통지하고 그러면 지적공부의 표지사항을 등록할 때는 경계 좌표 면적에 관계되는 것이면 청량을 하고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 대상이 아니죠. 이건 이동조사한다 했어요. 그래서 원칙은 모든 토지는 국토부 장관이 토지 표시상 6가지를 결정해서 등록해야죠. 그럼 위임을 받은 누가? 지적소관청은 자기 지역에 토지 이동이 있다. 이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군구 내에서 일어나겠지. 이동이 있으면 누구 신청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 신청하면 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신청이 없다 하여도 직권 등록하죠.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오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가장 함정이 되는 게 이동이요.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이동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이동 조사부에 적고 마지막에 지적 공부에 올릴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서 지적 공부 정리했죠. 정리한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면 뭐도 일치시킨다고요? 등기부 일치시키기 위해서 촉탁하고 소유자가 모르겠죠. 직권을 했으니까. 그러면 소유자의 통지한다. 여기에 다음 수까지 배우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사항 6가지가 새로 정해진다. 신규 등록. 이미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이 바뀐다. 지목 변경 같은 거. 분할 합병 같은 거. 그 다음에 토지였는데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음 주에 배우시는데 바다가 돼버리면 바다는 토지다. 아니니까 지적공부 말소하겠죠. 그걸 토지 이동이라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게 7가지 있고 전산 처리된 게 1개 있죠. 여기에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시장 안에는 특별자치시장 포함하여 구가 없으면 무조건 누가? 시장이. 구만 있으면 자치구든지 자치구 아닌 구 행정구든지 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 이름이 뭐예요? 행정구를 두는 시 이름이 뭐예요? 대도시죠. 대도시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에요. 제외. 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제외. 무조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다. 그 말이죠. 제주도에 있는 행정시장 포함 제외. 구가 없으니까 뭐 포함 제외 많으니 그게 함정이고 어쨌든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 토지 표시상이 중요하고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에 등록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얼마만큼 매립했는지 청량해야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고? 3가지. 청량은 항상 3가지야.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이 지적청량이고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가 분쟁이 있으면 말뚝 박아보자 할 거 아니야? 그때 청량하는 게. 지적청량 안에는 지적 확정 청량도 있고 재조사 청량도 있다. 지적 확정 청량은 거의 매번 시험 나오니까 지적 확정 청량은 어떤 사업이 끝나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 싹 다 정하는 것이 확정 청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지번 설정할 때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은 종전 토지 지번 중에서 본번만 써라. 안팎에 같이 쓰면 쓰지 마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 종전 토지 사업을 시행하면 반듯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여기 필지수 더 많죠? 종전 토지 지번을 여기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본번만 쓰라고. 본번만 쓰는데 안팎에 갖추면 쓰지 말라고. 경기에 걸쳐 있으면 쓰지 말라고. 종전에 부여할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블록으로 나눠서 본번 하나 주고 부번 매기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 리동이죠. 무구동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사. 나중에 지행축 이렇게 암기해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개념 정의가 뭐예요?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바꾸겠다고. 대장을. 어디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 대장, 임야 도에 있던 토지를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 등록 전환이고 축적 변경도 용어적이 나왔죠.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은 다음 주에 배우셨는데 임야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옮겨 등록하는 게 축적 변경. 그 정도가 개념정이에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한다.
본번과 부본으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본 사이는 대시로 표시한다. 읽기는 뭐를 넣는다? 의를 넣는다. 임야 대장 임야도 앞에는 앞산입니다. 산자를 붙인다. 됐죠? 그 다음에 집은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했다 매립했죠. 할 때 지번 부여 방식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여라. 그죠? 등록 전환도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데 세 가지 경우는 예외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했죠. 마침 신규 매립한 등록 전환되는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에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신규 등록하게 되면 굳이 의일 할 필요가 없죠. 최종 지번 다음이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발견되었어요. 굳이 의일 할 필요가 없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 여러 필지를 한 번에 올린다. 그러면 의일 하면 불편하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분할할 때는 1필지 토지는 북서 기본이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죠. 100번지를 분할하면 1필지 토지는 100번지고 나머지 필지는 그 지역의 본번이 같은 거 100번지에서 최종 부분이 몇 번지 봐야지. 최종 부분 다음 순번에 부분을 부여하죠. 다만 분할하고 보니까 건축물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토지 소유와 신청 관계없이 지적소관청은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는 토지의 분할 전 지분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그죠? 합병인 때는 선순위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을 하죠. 본번만 돼 있으면 본번 중에 선순위 지분. 부분으로 쭉 된 것만 있으면 선순위 지분. 부분과 같이 붙은 거하고 본번만 된 것이 있으면 부분 된 거 버리고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 선순위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이죠. 근데 합병하고 보니까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합병 후에 지분해버리면 선순위 지분 바뀔 거 아니야.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면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죠? 그게 지분 부여요. 지목은 28가지가 있죠. 1필 1목주의다. 주지목 추정주의죠. 그 예외가 있더라.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은 대 과수원 내 건축물 대 묘지 관리 사무소 그거는 목장 용지 하면 안 돼요. 다 대로 한다. 그죠? 양입지도 배우셨죠? 양입지는 주된 용도 토지의 둘러사이에 있으면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 구간은 별도 지목을 하지 않고 한 개로 편입시켜서 정해라 그 말이죠. 다만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 초과하는 경우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330을 초과하면 별도 토지로 분할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지목은 지목은 워낙 많으니까 됐고 재배하는 지목이 전답 과순이죠. 농지 지목인데 과수료 빼고 저는 상시지로 직접 이용하지 않죠. 물을 상시지로 직접 이용하는 게 답이죠. 벼, 미나리, 연, 황골, 재배. 근데 연, 황골, 자생은 물이 고유인데 연꽃이 피잖아요. 그건 유지로 한다. 그죠? 그런 거 비교하시면 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이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 물에 해당하는 지목하게 되면 하천, 유지, 국어, 제방, 수도용지. 길에 해당되는 거 하면 도로, 철도용지. 그게 공공사업용 지목할 때 암기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계는 지상 건축물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예외가 있다. 거기 잘 나오고. 됐죠? 면적은 거수 처리가 중요해요. 첫 시간에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요거 잠깐 복습을 다시 하고 지적 공부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지적 공부는 출제가 4문제인데 다음 주 진도가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이 80페이지, 81페이지까지는 1시간 한 20분 정도 하면 끝나요. 4문제인데. 그 다음 대부분 시간은 뒤에 88페이지 토지 이동 있죠.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2문제, 3문제야. 요거하고 맨 끝에 지적 청량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어쨌든 다음 주에 끝까지 가야 되니까 2시간 조금 넘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